반갑습니다. 4cm입니다. 자, 오늘도 주말밤이니까 이번 주 국내에 가장 뜨거웠던 시사 이야기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바로 2030 청년 정치 박지원과 이준석입니다. 당원권 정지당하고 놀러다니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권 달랬다가 까여버린 뒤에 안 보이는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우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한국의 젊은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,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두 사람 다 대선 때문에 표머리로 이용을 당하고 토사구팽 버려진 거 아니냐 라고들 하시죠. 맞죠? 맞는 말이죠. 근데 그게 정치죠. 그게 싫으면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, 뭐 나중에 잘 돼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, 먼저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이 근소하지만은 대선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쫓겨나듯이 날아가 버렸죠.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성상납 의혹, 뭐 제가 봐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디까지나 추측 아니겠습니까? 이 결과는 다퉈봐야 하는 문제인데, 그리고 했을 수도 있죠. 뭐 어린 나이에 뭐 술 먹고 형들이 뭐 가자 그러면 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, 문제는 그래도 아마 이준석 씨가 당내에 본인의 지지 개파가 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볼품없이 날아가진 않았을 겁니다. 너무 지편이 없으니까 이 권성동 씨를 포함해서 윤석열 빨대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? 당대표가 당내 지지율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냐 뭐 있기는 하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박지원 씨는 정말 충격적인 게, 이 여자는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들의 그 수준을 너무 낮춰버린,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치판에서 지름길로 가려다가 아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참 지금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.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. 잘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중간이라도 간다. 공천권도 왔다 갔다 해. 당원 당규도 몰라. 이번에 또 당대표 하고 싶다고 뭐 출마 자격이 안 됐는데 룰을 쌩까고 막 때를 쓴다고 그게 되냐고. 그래도 비대위를 좀 맡으면서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냥 이거는 그냥 수준이 낮아요. 자, 우리나라 여성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말 똑똑합니다. 사리분간도 잘 하고 절대 모두 박지원 같지 않습니다. 이 둘의 공통점은 본인들을 높이 띄워놓은 게 그들의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. 막말로 젠더 이슈로 엄청나게 뜨거웠던 청년들이 그들에게는 이 둘이 마치 선봉장 같은 느낌을 줬을 것이고, 거기에 열광을 한 거지 무슨 어떤 정치적 아젠다나 혁신적인 정치 흐름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만약에 이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존재를 했다, 그랬다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뒤를 봐주고 줄을 대려고 했겠죠. 진짜 물건이라면 내 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. 그리고 본인들이 처한 현실을 옆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,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한둘은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. 알면서도 자꾸만 지 머리를 자꾸 망치로 내려치는 거죠.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망각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가 최고야, 네 말이 다 맞아, 그래 그러면 되지, 이런 간신배들이 몇 끼어 있으면은 우리 끝까지 가자 이러면서 그냥 결국 그렇게 끝까지 나락으로 가야만이 다시 보이는 거죠.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.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,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리스펙입니다. 존중, 존경심 혹은 겸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. 소위 말해서 운동권 인사들이나 지방 유지급 3선 4선 배지들 분명히 고리타분하고 기득권화되어서 재미가 없는 거 맞습니다. 그래도 그들은 프로잖아요. 나름 힘들게 목숨 걸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무조건 갖다 박는다고 막 젊은 정치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? 오히려 반감만 사죠. 내가 존중받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좀 들어주기를 바란다면은 그들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. 지금 이 말이 무슨 어디 개파에 소속되거나 사수를 찾아서 그 밑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적어도 이 바닥을 끌고 들어온 이 사람들, 그들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들이대야지 다 적으로 돌려버리면은
아니 아무리 내가 난다긴다 해도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요?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. 조직을 이끌고 내 주변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운영 경험이 필요한 거죠. 작은 조직부터 대형 조직까지 차근차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, 카리스마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내 지역구를 책임지고 우리 국가를 책임져 줄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.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기만 우리가 볼까요? 절대 아니죠. 나와 내 가족들 또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운영할 사람인데 우리 피 같은 돈을 맡길 사람들인데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뭐 20, 30대들 정치하지 말란 소리냐, 경험이 후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소년 리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스타 정치인들 드물게 막 어쩌다가 한 번씩 대박이 난다고 선거 때마다 막 맨날 여기저기서 영입전쟁들 하는데 왜 자꾸 경험도 없는 단지 그냥 이름값만 높다는 이 사람들 데려오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죠. 당의 역사부터 정치의 처음부터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야 될 판인데, 그리고 영입을 당한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 본인들이 이제 초짜인데 감투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를 좀 해야죠. 그래서 선배들이 말하는 정치 역학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지 잘난 맛에 날뛰어버리면은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? 안 그래요? 저도 30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죠. 가장 큰 걱정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, 그걸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간절합니다. 어떤 특정 지지 계층이나 이런 사조직들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, 그들이 가장 다수잖아요. 누구나 납득할 만하고 좀 훌륭한 정책들을 소신있게 야무지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고, 또 그런 정치인들이 호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박지원 씨와 이준석 씨는 먼저 주변 정리부터 하세요.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눈과 귀를 가려서 당신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잊혀질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, 본인들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, 정치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날아올라도 충분히 젊은 나이입니다. 서두르지 말고 왜 내가 이 판에 뛰어들어왔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, 또 시작될 한 주 더 덥고 힘들겠지만은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. 네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